최근 루피의 마지막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떡밥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루피의 마지막 상대를 이무와 검은 수염, 그리고 해군 원수 아카이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해외에서 유출되어 돌고 있는 네타 떡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원피스라는 작품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을 연재하고 있죠. 마지막 상대의 조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빌런으로서 상당히 긴 시간을 빌드업해온 인물과 갑자기 튀어나온 빌런과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기대감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최종장 스토리에 들어오면서 에그헤드 편에서 쿠마와 오로성, 그리고 이무의 이야기들이 공백 200년의 떡밥을 물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씩 등장하는 이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무라는 절대자가 마지막 보스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성이 추종하는 허위옥좌에 앉아있는 하나만으로 권력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다가 이무를 최종 보스로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와 개연성을 회상을 통해서라도 더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검은 수염을 오히려 마지막 보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커뮤니티의 독자들은 검은 수염의 최종 보스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검은 수염의 마지막 빌런으로서의 자격과 고점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장에서 검은 수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주할 것이고 기존의 원피스 역사에서 등장했던 그 어떤 빌런들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거대한 빌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무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의 마지막 빌런으로의 서사가 왜 이렇게 완벽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검은 수염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행보를 봐야 합니다. 검은 수염의 처음은 초라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얻어가며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천천히 목격했고 최종 빌런으로서 자격에 자연스럽게 설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검은 수염의 목표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게 되죠. 검은 수염은 세계의 왕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야망도 첫 시작은 자신이 통치하는 섬 하나의 수준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전 세계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 힌트 역시 검은 수염과 록스 디지백의 투영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록스 디지백 역시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고 싶었고 그에 걸맞는 무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해적왕과 해군 영웅의 동맹으로 그 야망은 저지되었습니다. 오다가 이 정도의 동맹을 설정했다는 것은 록스의 야망이 두 명의 이름값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다고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록스 디지백의 환생을 검은 수염으로 설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수염은 록스의 길을 가고 있고 록스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장에서 루피와 격돌할 것이라는 겁니다. 검은 수염이 록스의 환생이라고 불리우는 증거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제작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은 수염이 최종장의 마지막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무 역시 검은 수염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스탠스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검은 수염의 현재 행보에 많은 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며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검은 수염은 빌런 쪽 사이드에서 최고점 그 자체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귀족과 천룡인들 역시 무너지고 있으며 최근 검은 수염이 혁명군을 이용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보급을 끊겠다고 말했을 때도 검은 수염은 성지 마리조아에 대해서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 역시 검은 수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천상계의 왕으로서 세계의 왕이 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과정에서 이무하는 검은 수염에게 희생될 것이라는 논리가 해외 커뮤니티의 검은 수염 지지자들의 이론입니다. 검은 수염은 자신이 검은 수염이 이무를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외의 여론들이 많다는 거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무가 검은 수염에 비해서 스토리적 서사 빌드업의 기간이 너무 짧고 검은 수염에 비해서 우리에게 루피의 마지막 상대로서 몰입감이 너무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보의 측면에서 루피에게 최종 보스는 인정하나 루피의 마지막 싸움은 결국 검은 수염이 되어야 우리에게 20년이 넘는 시간의 몰입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무보다는 검은 수염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루피와 대립하며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은 팩트니까요.
그리고 최종 빌런으로서 이무가 패배할 때의 의미와 검은 수염이 패배할 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무가 최종 빌런으로서 패배할 때 오다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8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노예들과 속국들이 해방이 되는 엔딩이 펼쳐지고 세계 정부의 시스템 정체가 완전히 붕괴하고 새로운 시대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천룡인과 세계 귀족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위의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올블루라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검은 수염이 패배했다의 결론은 그저 한 명의 해적이 패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를 확장해도 루피와 검은 수염 둘만의 이야기, 더 나아가 모든 해적의 파이 안에서 진행되는 싸움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적인 결말에서는 이무의 목에 걸려있는 서사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고 몰입하기에 충분한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잊고 있는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해군 원수 아카이누죠. 아카이누가 최종 빌런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보였습니다. 물론 해군 원수라는 포지션이 이무에 비해서 최종 빌런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있어서 정말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죠. 정상 전쟁에서 루피를 대신해서 죽어버린 에이스의 복수를 루피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에그헤드에서 키자루와 루피의 싸움을 보기 전까지는 아카이누가 현재의 루피를 만나서 싸우게 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해군 대장의 강함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카이누가 구 3대장 중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루피와 싸움이 그렇게 밸런스를 논할 만큼 미스매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카이누와 루피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놓기에 아카이누와 싸워야 할 명분이 검은 수염과 이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또 다른 의형제 사보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다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보에게 이글이글 열매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2의 에이스로 투영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사보와 아카이누를 동일선상에 놓고 전투력을 비교한다면 정상 전쟁에서 에이스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측도 굉장히 신중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무와 다른 게 검은 수염과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루피에게 아카이누는 성지 마리조아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해군의 후장이고 검은 수염은 원피스를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강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나 검은 수염이 주요 적대자라면 이 작품은 결국 루피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원피스라는 작품은 루피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동료와 친구를 만들고 친구와 동료들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세계 정부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야기가 더 이제까지 오다가 지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원피스라는 마지막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어떤 느낌으로 남았으면 좋다고 생각하나요?